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요즘 북한 농촌에선 가을 거지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네,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이른 시기에 추수를 시작했다는데요. 북한 매체들은 작황도 괜찮은 수준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자면서 주민들을 독려하고 있다는데요. 북한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북한 매체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전하는 건 지역별 벼수확 소식입니다. 북한에선 지난 8월 말부터 평안북도를 시작으로 각지에서 벼 추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어디서나 풍작의 기쁨 안고 가을 거지를 다구치고 있는 농업 근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곡식을 걷어들이기 위한 투쟁으로 전야가 들끓는다며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자는 독려가 연일 이어집니다. 북한은 올해 추수 시기를 예년에 비해 보름에서 한 달 가까이 앞당겼는데요. 올해 전반적으로 벼나 강냉이, 홍을 비롯해서 모든 작물들의 작황이 정말 괜찮습니다. 지난 시기와 달리 10월 정도 앞서 8월 말부터 벼갈이 들어갔습니다. 황금 들녘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 올해 작황은 비교적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여름 태풍 카눈으로 침수 피해를 입었던 강원도 안변군 오개농장과 월락농장도 오히려 예년보다 더 좋은 작황을 보이고 있다고 북한 매체는 전합니다. 침수되었던 여기 포선들의 하나같이 요문이 벼이삭을 보니 정말 눈물이 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올해 기상 상황이 크게 나쁘지는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3년 전 태풍 바비를 시작으로 잇따라 3개의 태풍이 강타하며 수만 정부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을 때와는 달리 올해는 태풍도 하나만 지나갔고 평안남도 관석지와 강원도 일부만 잠기는 등 피해 규모도 예년보다 작았던 것으로 관측됩니다. 올해 초 대대적으로 진행됐던 물길 공사가 도움이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물길 공사가 생각보다 성과가 제법 있어 보입니다. 물을 이제 가두어 놓거나 빠져나가는 물을 제대로 통제를 하고 있거나 그런 영향이 좀 많이 큰 것 같고요. 북한 당국은 연일 종합탈곡기 생산과 지원을 강조하면서 가을 거지를 빠른 속도로 끝낼 것을 주문하는데요. 이른 추수에 이어서 가을 밀과 보리 파종도 서둘러라 독려합니다. 가을 밀 파종도 지난해보다 보름 정도 앞당겨서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전보다 파종이 자기 적기에 질적으로 파상되고 있으며 복토 깊이가 5 내지 7cm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 때문인지 북한은 최근 러시아 정부의 식량 지원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처럼 밀 5만 톤을 인도적 차원에서 무상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북한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의지하겠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전했다고 주북 러시아 대사가 언론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식량 사정이 확실히 나아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런 수준의 작황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해소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관측입니다. 최근에 생산되는 생산량 그리고 수입량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면 겨우겨우 버틸 만큼은 생산이 계속 해마다 돼 왔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축산 문제가 있어요. 옥수수나 이런 것들 충분하지가 않아요. 올해 달성해야 할 경제 분야 12개 중요 고지 중 첫 번째로 알곡을 내걸고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북한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3일은 개천절이었죠. 북한에서도 이날 평양에 있는 단군릉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네, 북한은 개천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해마다 단군제를 연다고 하는데 올해는 어떤 메시지가 나왔을까요? 개천절 행사가 3일 단군릉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한복과 양복을 곱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개천절을 맞아 단군릉 앞에서 단군을 기리는 기념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군제의 초점은 단군이 아니라 다른 쪽에 맞춰졌습니다. 민족의 원시절을 찾아 반만년의 민족사를 주체적 입장에서 올바로 정립해 주시고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빛내어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는 절세 애국자이시라고. 기념보고에 나선 리명철 북한 천도교 청우당 위원장은 이어 반만년 역사가 김정은이 있어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고 있다고 축켜 세웠습니다. 또 전인민적 애국운동에 총걸기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흑봉분이었다는 단군릉은 1993년 김일성의 지시로 지금과 같은 거대한 피라미드 형태의 무덤으로 개축됐습니다.
김일성이 평양 강동 지역에 단군과 관련한 유적들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상세한 조사를 지시했는데 우연히 단군릉 B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문흥리의 오누한 농촌 부락 한가운데서 주인 없는 묘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묘 옆에서 놀랍게도 단군릉 기적비가 발굴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점의 사람 뼈도 함께 발견됐는데 북한은 연대 측정 결과 이 뼈가 5,000년 이상이 됐다고 주장합니다. 놀랍게도 그 뼈에 대한 연대가 당시로부터 이제 5011년 플러스 마이너스 267년이라는 이런 수치가 이제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 학계는 이런 주장이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북한은 반만 년 전 단군이 평양의 수도를 정하고 고조선을 세웠다면서 북한이 한반도 역사의 주축이라 주장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최근 도시군 인민위원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습회도 처음 열었습니다. 조용원 조직비서와 김덕훈 총리 등 고위 간부들이 총출동한 이번 강습회에서 북한은 각 시군을 고유의 특색을 가진 지역으로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시군들을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전략적 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드는 데서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들어 지방 균형 발전을 강조하면서 시군 강화 노선을 천명해 왔는데 이번에 열린 강습회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지방 발전을 내세우면서도 중앙 차원의 지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행정기관에 불과한 인민위원장들을 대상으로 목표 달성을 강조한 점은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고요. 지방 자체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얘기는 결국 김정은 정권이 현재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다. 북한은 이번 강습회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일떠서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지방 단위의 자력갱생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최상위법인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가 강력 비난하면서 경고에 나섰지만 북한은 헌법에 명시된 핵 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는 건 주권 침해라며 반발했습니다. 북한이 굳이 헌법에까지 핵무력 정책을 명시한 이유는 뭔지 국제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말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북한은 핵무력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4장 58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 체계에 의거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조항을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하여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으로 바꾼 겁니다. 현대적인 핵무력 건설과 공화국 무장력의 시대적 사명에 관한 국가활동 원칙을 사회주의 헌법에 고착시키는 것이 가지는 중대한 의의에 대하여 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핵무력 정책을 국가기본법으로 연구하고 불가역적인 국법으로 고착시켰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단 보유한 핵은 세월이 흐르고 대가 바뀌어도 국가의 영원한 전략 자산으로 보존 강화하고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이를 훼손할 수 없게 해야 할 필연성을 절감하게 하였습니다. 영내 안정을 위해서라도 핵무기 고도화는 반드시 실현돼야 하고 현재의 신냉전 구도 속에서 자신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핵무력 정책의 헌법화는 당연한 결단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인민들의 생존권마저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는 현 상황은 모진 시련을 이겨내며 핵무력을 건설하고 그것을 불가역적인 국법으로 고착시킨 우리 공화국의 결단이 얼마나 천만지당한가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핵 선제 공격 등의 내용을 담은 핵무력 정책을 법령화한 데 이어서 1년 만에 최상위법인 헌법에도 명시한 이유는 뭘까? 김정은의 발언에서 유추할 수 있듯 앞으로 정세가 바뀌어도 비핵화는 더 이상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걸 선언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앞으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나설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거, 그걸 이제 분명히 못 박았고 앞으로도 이제 자신의 어떤 그 후대에 가서도 이 핵 보유국 지위 가지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헌법에 분명히 못 박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무력 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헌법화로 과시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정은은 올해 가장 큰 성과로 핵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고 핵 공격 수단 등에서
급진적인 도약을 이룩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올 들어 고체 연료 ICBM과 전술핵 잠수함, 수중 핵 어뢰 등을 잇따라 선보이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술핵 운영 무대 실전 배치, 또 전술핵 공격 잠수함의 진수 이런 걸 통해서 상당한 정도의 핵 능력을 확보했다고, 특히 이제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력을 핵으로 확보했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 북한은 더 나아가 핵무기 생산의 기하급수적 확대와 핵 타격 수단의 다양화, 그리고 실전 배치 방침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핵 능력을 더 끌어올리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국제사회는 강력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핵 보유는 결코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국제사회 제재만 더욱 심화될 거라 경고했고, 미국도 북한의 갈 길은 외교뿐이라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reiterate that the DPRK should understand that the only viable path forward is through diplomacy. 하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외교에도 별 관심이 없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북한은 판문점을 통해 벌북했던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을 일방적으로 추방했습니다. 일각에선 킹 이병 신병 문제를 두고 북미 간 대화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북한은 아무런 조건 없이 풀어준 겁니다. 만약에 미국에게 대화나 어떤 유화 메시지가 있다면 뉴욕 채널이나 베이징 채널 아니면 JSA 유엔사로 킹 이병의 신병을 인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스웨덴을 매개로 제3자, 그러니까 중재를 통해서 인도를 했기 때문에 대미 관계, 북미 관계에 대한 메시지는 현재로서는 담겨있지 않는 것으로. 반면에 최선희 외무상을 시작으로 외무성, 원자력 공업성, 국방성 관계자 등이 6차례에 걸쳐 잇따라 담화를 내면서 여론전에 나서는 듯한 모습도 연출하고 있습니다. 최선희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이 핵 보유국으로서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려 하면 주권 침해가 된다고 주장하며 유엔 안보리를 겨냥했고, 국방성 대변인은 미국의 대량 살상 무기 대응 전략에 북한이 지속적인 위협으로 명시된 걸 거론하며 핵 전범국인 미국이야말로 지속적인 위협의 대상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은 이건 자주적인 북한의 권리다. 그러니까 뭐 한국이나 미국이 신경 쓸 바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외부의 어떤 비난, 그러니까 비난을 지금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핵 위협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북한의 움직임이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란 분석도 나옵니다. 또 비핵화 협상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의 논리로 핵 능력의 일부분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고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그런 의도를 공식화한 거라고 봐야 되죠. 국방부는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라 경고하고, 북한은 핵 보유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이달 안에 3차 군사 정찰위성 발사까지 공언한 상황. 북핵 협상의 실마리를 찾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한반도 주변의 군사 외교적 긴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탈북민들 중에는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홀로 국경을 넘은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상을 떠나면 무연고 탈북민으로 분류돼 봉안시설에 임시 안치된다고 합니다. 네, 나중에 가족이 찾으러 오거나 통일이 돼서 가족을 만날 때까지 임시로 맡아주는 건데요. 추석 명절을 맞아 열린 무연고 탈북민들을 위한 작은 추모제 현장에 김윤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소박한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남한에서 가족도 없이 홀로 살다가 무연고로 사망한 탈북민들을 기리는 합동 추모제입니다. 지금부터 북한 이탈 주민 무연고 사망자 합동 추모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어렵게 살다가 외롭게 돌아갔을 무연고 탈북민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동 묵념. 추모의 자리엔 전국 각지에서 모인 탈북민 3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생전에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지만 이들은 같은 고향, 같은 추억을 가졌을 고인을 위해 정성껏 향을 피우고 잔을 올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향도 잘 안 붙네요. 예, 이어서 충문을 읽겠습니다. 살아서는 힘들었고 죽어서는 외로운 불쌍한 탈북민 영혼들이시여. 이승과 저승에서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습니까?
이승에 대한 미련도 배고픔도 외로움도 모두 훌훌 털어버리고 자유롭게 날아가십시오. 이곳 고양시 봉안당에는 68기의 무연고 탈북민 유골이 안치돼 있습니다. 남한에 직계 가족이 없어 시신을 인계받을 수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자녀가 너무 어려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정부가 대신 장례를 치러주고 유골을 임시로 맡아주는 겁니다. 무궁화 추모공원이라고 충남 논산에도 또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가 탈북민들이 유골을 좀 모시고 있고요. 통일이 되거나 유가족이 나중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유가족에게 인계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도 또 한 명의 무연고 탈북민이 들어왔습니다. 38살, 꽃다운 나이의 청년이 병마에 쓰러졌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백혈병으로 남한 사회 생활이라는 게 녹록치 않으니까요. 이제 거기서 오는 이제 이 질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암 발병률이 높습니다. 탈북민들 중에는 세월이 흘러 이곳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안타깝게 숨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으세요? 이분도 젊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4년 전 탈북민 어머니와 함께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6살 김모 군도 이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모자는 남한에서 기초생활수급과 한부모 가족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복지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구축돼 있다고 해도 여전히 현실과는 거리가 있고 탈북민들이 스스로 도움을 청하기에는 세상의 벽이 높았습니다. 대화는 통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우리말. 무슨 말을 했는데 뭐 알아들어요. 그러고 이상한 눈빛으로 봐요. 저 사람 어디 사람이지? 아니면 연변에서 오셨어요? 그러면 저는 북에서 왔어요 하는데 그렇게 말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색적으로 쳐다보는 그런 눈빛 때문에 나의 자존감이 더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언제든 이곳에서 혼자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가 현실이라고 탈북민들은 말합니다. 저도 무연고입니다. 실례지만 가족 안 만드셨어요? 저는 해외에서 왔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아직 있고 가족한테 바라는 게 사람만 있어달라. 내가 갈게. 그래서 더욱 남한 사람들과 부대끼고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생각의 차이를 좁히고 더 커다란 가족을 만들어 나가는 게 이들의 또 다른 목표가 됐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나누자. 봉사도 하자. 7년 정도를 탈북민들과 같이 봉사를 하니까 정말 계절이 바뀌면 이불을 영업하시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은 이불이 필요하네요 이제는 하고 이렇게 바꿔. 이게 통일이라고 봐요 저는. 한반도가 둘로 나뉜 지도 벌써 70여 년. 그동안 탈북민도 3만 4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우리에겐 또 다른 이산 가족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분들이 사실 북한의 가족들이 사실상 있단 말이죠. 통일 이후 과정에서 이제 이분들의 행적을 우리가 알려드려야 되는 국가적 어찌 보면 사명일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 이분들도 또 하나의 이산가족 형태가로 되어 있고. 통일전망대 김윤입니다. 명태를 인공적으로 번식시키기 위한 옴지고기로는 4년생부터이며 몸 길이가 38cm 정도 되고 족발 아닌가 싶네요. 엄지라는 것 자체가 살짝 좀 발 같은 모양이 이렇게 해서 소세지? 기니까 소세지 닮았어요. 다자란 물고기를 뜻하는 성어를 북한에서는 엄지고기라고 합니다. 아, 포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되게 생소하고 이제 북한말을 좀 더 알고 싶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덥다 그랬었는데요. 일부 지역에선 벌써 서리가 내릴 정도로 제법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네, 절기상으로도 내일은 찬 이슬이 맺힌다는 한로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